이제 어디까지 했느냐? 자기 경영까지 했습니다. 이제 극복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허리를 쭉 펴고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극복입니다. 자기 경영하는 과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물이 있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극복에서 우선 비즈니스맨들이 해야 될 극복, 첫 번째 극복이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 본성.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 본성이 뭐냐면요, 뇌를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우리가 본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 자 우선 그냥 이렇게 묻겠습니다.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놔두면 게으르다. 놔두면 인간은 게으르다. 그럼 인간은 본성이 도전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보수. 다시 말해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정치적인 보수 진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도전하느냐, 이 자리에 머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현재 지향일까요? 미래 지향일까요? 현재. 우선 편한 게 좋아. 우선 편한 게. 동의하시죠? 네.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우선 편한 게 좋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나 중심일까요? 너 중심일까요? 나 중심. 나 중심. 그래, 방등에 불이 떨어지면 대박등에 떨어진 불이 우선 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본성이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진화 과정에서 이게 생존에 유리했다. 여러분,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화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에 이게 유리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이 아니면은 내가 토끼를 잡는다든지 나무를 캔다든지 사냥 채집이 아닌 이상은 에너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에너지를 아껴야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는 겨울잠을 자잖아요. 왜요? 먹이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쓸데없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쓸데없이 막 북한산 올라가는 거 보면 깜짝 놀랄게요. 미쳤다고 다. 왜 저희들이 제일 빠지게 저 짓을 하냐고. 여러분, 옛날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곳은 그래요. 한 몇십 년 전입니다. 몇십 년 전에 북한의 고려호텔이라는 곳,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큰 보여주기 위한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려호텔에 그 미국인 또는 서방의 기자들이 좀 왔을 때입니다. 서방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핫팬티를 입고 조깅을. 그런데 그 고려호텔에 그 뭐죠? 안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백거지게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왜 헛바퀴를 돕니까? 북한 말이 좀 안 되죠. 왜 헛바퀴를 돕니까? 여러분, 서방 기자들은 헛바퀴 돌았습니까? 운동했습니까? 가치 있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배고픈 사람들이 볼 때는 헛바퀴입니다. 에너지를 쓸데없이 쓴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듯이 옛날에는 에너지를 쓸데없이 쓰는 것은 우리 몸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짓이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게으른 게 본성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 수 있는데 도전해가지고 얻어서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먹고 살아야지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과거에 내 생존에, 우리 인류 생존에 유리했다. 그래서 우리 본성에 이게 남아있다. 그런데 이걸 놔두면은 요즘 사회에서는 생존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제 세상이 바꿔졌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바꿔야 되는데 놔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뭘 하느냐? 매니지먼트. 이게 영어로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관리라는 뜻이죠. 이 자기의 본성을 관리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기의 본성을 관리해야 돼. 자, 게으른 사람들은 부지런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중심의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협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 이 본성. 그런데 이 본성 극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협력을 통해서.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되는 것도 같이는 되는 경우 있잖아요. 웃는 것도 혼자 웃는 게 쉬워요? 같이 웃는 게 쉬워요? 같이 있으면 웃을 수 있는 확률이 33배. 같이 있어도 안 웃는다. 전망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웃음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래게요. 세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웃음과 즐거움. 웃음과 즐거움. 웃으면 즐겁다. 동의하십니까? 네. 웃으면 즐거워. 그런데 웃음과 즐거움은 삶의 1000가지 해로운 것들을 막아준다. 1000가지 해로운 것들을 막아준다. 그리고 더 오래 살게 한다. 여러분, 세익스피어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경험으로 증명된 지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경험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지혜랍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랍니다. 여러분, 지식을 늘 바꿔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혈압인 사람들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래야? 해야지. 원래 의사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졌어요. 적당한 정도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 혈압이 높을수록. 이 지식은 바꿔줄 수 있다. 자, 매일 술 한 잔씩은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원래는 좋다. 또 와인은 붉은 와인은 건강에 좋다. 이게 딱 알려져 있었어. 이게 지식. 그런데 최근에 아니다. 한 잔씩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 해롭다. 라는 실험이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 지식도 또 깨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은 늘 깨진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그런데 지혜는 어때요? 수백 년, 수천 년간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시가 된다든지 웃으면 복이 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놀랍게도 절대로 안 바꿔줘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우습게 보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놔두면 안 되고 관리해야 된다. 이걸 본성 극복이라고 제가 불러봅니다.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거절 극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거절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이 첫째가 뭘 해야 되느냐? 요구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비즈니스든지 요구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든지 내가 요구 안 했는데 누가 알아서 해줘요? 이건 우리 생각이죠. 뭐 내 친척, 내 가까운 사람들 알아서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요구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요구하게 되면 거절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거절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 요구했을 때 거절하면 에이씨 더러워서 못 해볼게. 내가 아니라 거절하면 당연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구하면 거절하는데 요구하기 전에 거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관계를 개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남자가 여자한테 요구합니다. 나하고 사귀어보자. 그런데 여자는 거절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남자가 여자한테 나하고 사귀어보자 말하기 전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관계를 좋게 만들잖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관계를 끊임없이 좋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비즈니스 핵심이에요. 관계를 만드는 게. 그리고 요구한다. 그래도 거절한다. 그래도 이게 인생이다. 이게 비즈니스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절 한번 하면 이게 못 해먹겠다라고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절을 극복이고, 세 번째가 미루지 말랍니다. 아까 당장 하라고 했잖아요. 미루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미루고 삽니다. 별걸 다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일이 터지곤 합니다. 건강검진 여러분 제때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미루십니까? 미루죠. 뭐든지 미루고 싶습니다. 뒤로 미뤄요. 왜냐하면 지금 일을 당장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쾌적 영역 상태, 뇌로 말하면 뇌의 쾌적 영역, 편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편한 상태에 머무르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루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국은 거절을 극복해야 된다. 본성 극복도 하면 필요한 게 비즈니스에서는 거절 극복이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에어비앤비라고 아시죠?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를 있고,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는지 아십니까? 방금 내놔봐라. 미쳤냐 내 방 앞에 내가 왜 방을 내놓느냐. 누가 그걸 처음부터 오케이 하겠습니까? 투자 좀 해봐라. 미쳤냐? 뭘 보고 투자하냐? 안 해. 그런데
거절을 받고 끊임없이 계속 요청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방을 내놓은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투자를 한 사람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에어비앤비가 세계 최고의, 여러분 호텔 업체들보다 더 큰 세계 최고의 숙박업체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거절을 극복했고 요구를 했던 그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처음에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던 방, 친구하고 둘이 살던 방을 무슨 큰 행사가 열려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방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거기 다른 손님들 한번 재워보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방이 남으면 빌려줘라. 그리고 호텔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하면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요청하는 데가 방 내놔라, 투자해라, 여기서 자라 했던 거예요. 그래 거절 받으면서 결국은 오늘날 엄청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된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절 극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훈련의 고통. 연습을 하면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습을 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고통을 극복해야 된다. 그럼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무리입니다. 너무 오늘 딱딱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것은 훈련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훈련의 고통. 여러분 한때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반 시간의 법칙. 네, 그냥 빨리 있다고 하시죠. 들어보셨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일반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일만 시간을 하면 아웃라이어가 된다. 아웃라이어는 특출하게 성공한 사람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프로예요. 1만 시간 하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1만 시간을 한 사람들 다 특출하게 성공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10년을 해도 그 모양 그 꼴이고 20년, 30년 해도 프로가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웃라이어에 소개했던 말콤 글래드웰은 그게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어요. 이걸 아웃라이어에서 말콤 글래드웰이 소개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앤더슨 에릭슨이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실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자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보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만 시간의 재방법,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원래 1만 시간의 법칙을 만들었던 앤더스 에릭슨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마나 오래 하느냐 이게 아니다. 이 사업 30년 해도 별볼 이루는 사람 많다. 동의하십니까? 1년 하고도 성취를 이룬 사람이 많다. 얼마나 오래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냐. 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했냐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을 30년 해도 프로 선생님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마추어. 얼마나 오래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 그 얼마나 올바른 방법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입해야 된다. 이 사업에 몰입해야 된다. 이 일에 몰입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몰입해야 된다. 몰입해도 뜻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몰입하고 나서 피드백. 왜 안 되는지, 잘 때면 왜 잘 되는지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몰입한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개선한다. 혼자는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피드백이 돼야 안 돼요? 후원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피드백이 되잖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개선한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몰입과 피드백 개선이라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거를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훈련하느냐? 의식적 훈련한다. 아까 제가 의식을 말씀드리고 의식적인 훈련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했냐가 아니다.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냐.
그 올바른 방법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몰입하고 피드백 받고 계산하고 이거를 의식적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 새로운 습관. 그러면 끌어들 수 있다. 오늘 제 강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부분 질문 있으신가요? 이때 질문하면 저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동료한테 혼납니다. 지금 이게 1시간 몇 분을 지금 버텼는데 이게 보통 일인가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아주신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저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되게 이 재밌는 걸 좋아하니까 막 내 눈 얘기가 좋아하고 소통 얘기가 잘 우리 마누라 막 까고 그래야 좋아하는데 오늘은 우리 마누라도 살리고 내 눈도 살리고 다 살리고 나름대로 다른 것을 한번 새롭게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최고의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세요.